오늘 100세 공식에서는 매일 먹는 곡식이지만 알고 보면 놀라운 효능을 가진 현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게요. 어떤 분들은 현미가 거칠고 소화가 잘 안 되니 백미가 더 낫다고도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다면 현미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될 것 같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이정우입니다. 현미가 가진 식이섬유의 힘, 그리고 식사 후 혈당을 천천히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현미가 왜 특별할까요? 쌀 하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겉에서부터 겨층, 배아, 그리고 속의 배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백미는 이 겉껍질인 겨층과 배아를 벗겨낸 상태라서 하얗고 부드럽죠. 반면 현미는 겨층과 배아를 그대로 지닌 곡식입니다. 바로 이 두 부분에 식이섬유, 비타민 B군, 마그네슘, 항산화 성분이 몰려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빗자루처럼 움직입니다. 장속을 쓸어내리듯 불필요한 찌꺼기를 붙잡아 배출을 돕고 동시에 물을 머금어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게 하죠.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이 식이섬유가 혈당의 오르내림에도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밥을 먹은 뒤 혈당이 치솟는 이유는 탄수화물이 빨리 소화 흡수되어 혈액 속으로 빠르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식이섬유는 이 속도를 늦춥니다. 밥알 주위를 감싸서 소화 효소가 한꺼번에 달려들지 못하게 하고 위장에서 장으로 내려가는 시간을 늘려 천천히 일정하게 혈액으로 들어가도록 도와줍니다. 결과적으로 식사 후 급등급락 대신 완만한 곡선을 만들죠. 이 완만함이 피곤함을 줄이고 식후 졸림이나 폭식 욕구를 누그러뜨려 다음 끼니까지 편안하게 이어지게 합니다. 현미의 또 다른 강점은 저항 전분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가끔 밥을 지어두었다가 식혀서 드셨을 때 밥알이 약간 탱탱해지는 느낌 경험하셨나요? 전분이 식으면서 일부가 구조를 단단히 바꾸어 우리 몸에서 잘 분해되지 않는 저항 전분으로 바뀝니다. 이 저항 전분은 장에서 식이섬유처럼 행동합니다.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고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현미밥을 갓 지은 것도 좋지만 한 번 지어 소분해 식혔다가 데워 드시는 습관은 혈당 관리 측면에서 의외로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레인지로 살짝 데우거나 냄비에 물 한 숟가락과 함께 뜸만 들여도 식감이 부드럽게 살아납니다. 그렇다면 현미는 소화가 어려워서 속이 더부룩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째, 현미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수분을 좋아합니다. 평소 물 섭취가 적으면 장에서 현미가 충분히 부드러워지지 못해 더부룩함을 느끼실 수 있어요. 식전, 식후에 한두 모금씩 천천히 하루 6잔에서 8잔의 물을 기본으로 챙겨주세요. 둘째, 현미는 씹을수록 단맛이 나고 소화가 쉬워집니다. 밥 한 숟갈을 입에 넣고 20번 정도를 기본으로 여유가 되면 30번 이상 꼭꼭 씹어보세요. 혈당은 입에서부터 관리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침과 섞이며 소화가 이미 절반은 진행됩니다. 셋째, 불림과 도정도 팁입니다. 현미를 밥하기 6에서 8시간 전 물에 불려두면 조직이 촉촉해져 훨씬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됩니다. 바쁘다면 미지근한 물에 2~3시간만 불려도 체감이 달라요. 또는 현미 100%가 부담스럽다면 5부 도정미나 7부 도정미처럼 약간만 깎아낸 쌀을 활용해보세요. 식이섬유의 이점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도 식감은 한결 편해집니다. 넷째, 압력밥솥이나 발화 현미를 활용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발화 과정에서 효소가 활성화되어 전분과 단백질이 더 부드럽게 변하고 일부 영양소의 이용률도 높아집니다. 이제 혈당을 진짜 현명하게 다루는 식사 구성을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핵심은 탄수화물에 파트너를 붙여보는 것입니다. 탄수화물은 혼자 있을 때 소화가 빨리 됩니다. 하지만 단백질, 건강한 지방, 그리고 식이섬유가 함께 있으면 속도가 줄어들죠. 현미를 기본으로 그릇의 절반은 채소로 넉넉하게 채워주세요. 잎채소, 버섯, 가지, 브로콜리처럼 부피가 크고 칼로리가 낮은 채소가 특히 좋아요. 여기에 삶은 달걀, 두부, 생선,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을 손바닥 한 장 크기만큼 곁들이면 소화 속도가 더 완만해지고 포만감이 오래갑니다. 견과류 한 줌은 좋은 지방과 또 다른 식이섬유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현미, 채소,
단백질, 건강한 지방의 네 박자가 맞으면 식사 후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서서히 내려와서 중간에 허기가 크게 오지 않습니다. 디저트가 당기지 않는 식사, 그게 바로 혈당이 편안한 식사입니다. 먹는 순서도 혈당에 은근히 큰 영향을 줍니다. 먼저 물 한두 모금으로 입안을 촉촉하게 적신 뒤 채소 반찬부터 드세요.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현미밥. 순서를 이렇게 지키면 같은 메뉴를 먹어도 혈당 곡선이 더 부드러워집니다. 씹는 속도는 느리게, 리듬 있게.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 입 한 입 숨 고르듯 드셔보세요. 식사 시간은 최소 15분, 가능하면 20분 이상으로 늘려보시길 권합니다. 우리 몸의 포만 신호는 입으로 들어온 지 약 15분에서 20분이 지나야 뇌에 제대로 도착합니다. 빨리 먹으면 배가 적당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을 요구하고 혈당도 급하게 오르죠. 천천히 먹는 습관 하나로 혈당과 체중, 위장의 편안함까지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현미밥은 주먹 하나, 채소는 2주먹, 견과류는 작은 한 줌, 그리고 단백질은 내 손바닥 크기와 두께만큼의 살코기, 생선, 두부, 달걀 등을 드시면 됩니다. 밖에서 드실 때도 이 기준을 떠올리면 과식을 피하기 좋습니다. 오늘은 현미가 조금 많은데 싶으면 채소를 한 젓가락 더, 견과류는 조금 줄이면 균형이 자연스레 맞춰집니다. 과일은 식후 바로보다는 간식 시간에 한 번에 주먹 반 정도의 양을 고르세요. 혈당이 민감하신 분들은 특히 과일 주스보다는 통과일이 훨씬 안전합니다. 과일 주스는 식이섬유가 거의 없고 흡수가 너무 빨라서 혈당이 훅 오릅니다. 통과일은 씹는 과정과 식이섬유 덕분에 완만합니다. 현미 선택 팁도 드리겠습니다. 처음 도전하신다면 현미 대 백미를 1대1로 섞어보세요. 일주일 정도 적응되면 7대3, 다음 주엔 8대2. 이렇게 서서히 비율을 올리면 가족 모두가 부담 없이 현미 식감에 익숙해집니다. 냉동 소분도 좋은 전략입니다. 따끈할 때 한 공기씩 랩으로 싸서 식혀 냉동했다가 필요할 때 데워 드세요. 앞서 말씀드린 저항전분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바쁠 때 외식 대신 집밥으로 혈당을 부드럽게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현미를 장기간 보관하실 땐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 가능하면 밀폐 용기에 넣어 습기를 피하세요. 배아가 살아있는 곡식이라 온도와 습도에 민감합니다. 혹시 약을 복용 중이시거나 당뇨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현미를 먹어도 되나요? 라고 자주 물으십니다. 답은 네. 다만 나에게 맞는 양과 조합을 찾아야 합니다. 현미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지만 결국 밥은 밥입니다. 과하면 혈당이 오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활동량, 체중, 현재 혈당 패턴에 맞춰 주먹 하나 기준을 지키고 채소와 단백질을 충분히 곁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 전후 혈당을 간단히 체크할 수 있는 분들은 새 식단을 시작하는 첫 일주일만이라도 기록해보세요. 채소 먼저 먹기, 현미 한 공기, 단백질 손바닥 한 장 조합을 유지했을 때의 혈당 변화를 보면 몸이 어떤 식사에 편안한지 금방 감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활동. 식후 10분, 집안을 천천히 한 바퀴만 걸어도 혈당 곡선이 더 부드러워집니다. 날씨가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럴 때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설거지, 정리, 가벼운 스트레칭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제 맛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현미가 맛있어야 습관이 됩니다. 밥 지을 때 집간장 한 방울과 올리브 오일 반 숟가락을 넣어보세요. 밥알이 서로 달라붙지 않고 고소함이 살아납니다. 현미 김밥을 만들 때는 밥을 너무 두껍지 않게 넓게 펴 가운데에 우엉, 달걀지단, 오이, 단무지 등을 배치하면 씹는 즐거움과 포만감이 오래가죠. 현미 누룽지는 기름을 쓰지 않고도 바삭한 만족감을 주는 건강 간식입니다. 단, 간은 옅게, 깨소금으로 향을 더해보세요. 혈당을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간보다 향이 답입니다. 파, 마늘, 생강, 후추, 참깨, 김가루 같은 향신은 혀를 만족시키면서 소금과 설탕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나는 치과 치료 때문에 딱딱한 건 불편해요 하신다면 현미죽을 만들어 보세요. 불린 현미를 믹서에 살짝만 갈아 알갱이를 반 정도만 깨뜨려서 끓이면 식감이 훨씬 부드럽고 향은 그대로 살아납니다. 여기에 단호박이나 표고버섯을 넣으면 자연스러운 단맛과 감칠맛이 더해져 간을 거의 하지 않아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소화가 예민한 날에는 부드러운 버전으로, 컨디션이 좋을 때는
통알로 내 몸의 신호를 듣고 메뉴를 조절하는 지혜가 노년기 건강에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미가 일반적으로 매우 건강한 곡류이긴 하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오히려 주의가 필요하거나 피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화 기능이 약하거나 위장 장애가 있는 경우, 미네랄 흡수가 이미 낮은 상태이거나 철분아연 결핍이 있는 경우, 소화 또는 노인처럼 씹는 힘이나 위장 기능이 저하된 경우, 탁정 질환으로 식이 관리가 필요한 경우, 체내 활동량이나 에너지 필요량이 큰데 즉각적으로 고탄수화물을 보충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분들이 유의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위장이나 장이 민감한 분이라면 처음부터 현미 100% 밥보다는 백미와 1:1 혼합 비율로 시작하고 식사 후의 반응을 체크해주세요. 현미밥을 드실 때 물 섭취를 충분히 해주세요. 식이섬유가 많으면 장내 수분이 부족할 때 더부룩하거나 변비가 생길 수 있어요.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현미를 불려서 요리하거나 압력밥솥을 사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식감과 소화율을 개선해 볼 수 있습니다. 철이나 아연 등이 부족하다면 현미만 고집하기보다는 다양한 곡류를 섞거나 이들 미네랄이 풍부한 식품, 붉은 고기, 해산물, 녹색 채소, 견과류 등을 병행하세요. 만약 위장 질환이나 특정 소화장애가 있다면 현미 섭취 전 의사나 영양사 상담을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습관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목표는 완벽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일주일에 5일은 현미 위주, 이틀은 자유식. 이렇게 시작하면 실패감 없이 한 달을 넘길 수 있습니다. 둘째, 기록입니다. 오늘의 밥 비율, 채소 양, 단백질 종류, 식후 기분을 한 줄로 적어보세요. 점심 현미칠 백미 3, 채소 듬뿍, 두부구이, 식후 졸림 없음. 이런 기록이 다음 선택을 훨씬 쉽게 합니다. 셋째, 함께합니다. 가족과 함께 밥 비율을 맞추고 산책을 약속하면 훨씬 오래 갑니다. 넷째, 내 입맛의 보상 회로를 알아야 합니다. 달콤한 것이 당기는 분들은 식후 따뜻한 보리차나 계피차로 향에 만족을 주면 디저트를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습니다. 견과류 한 줌을 씹는 시간은 달콤함 대신 고소함으로 뇌에 보상을 주어 과식을 막아줍니다. 여러분, 혈당 관리는 거창한 비법보다 작은 선택의 반복에서 시작됩니다. 현미는 그 반복을 쉽게 만드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본 영상은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일반적인 영양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질병의 진단, 치료, 예방을 위한 의학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나 질환 유무에 따라 식단이나 섭취량은 달라질 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의와 상담 후 식단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본 채널은 정보 제공에 따른 개인의 건강 결과에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더 편안해지고 내일의 발걸음이 더 가벼워지길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100세 공식에서 여러분의 건강한 습관을 함께 쌓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몸짱맘짱 건강한 노후 공식 100세 공식입니다.